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등 타이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꼭 좀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등 타이밍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를 해서 4만 명, 5만 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3년 주도주 종목으로서 대세 상승 기대가 되는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투자하는 전장 부품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이번 주 주말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자료집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아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전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장주로서 세계 최초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향후 2년 동안 20배 가까이 지금 이제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관련된 내용들과 종목들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IRA 법안이 완화가 드디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미국 정부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전기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서 생산을 하는 전기차가 너무 비싸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후발주자들이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CATL의 질주를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1테라와트 지금 이제 기업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CATL 2025년까지 20배 성장률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3의 시장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IRA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내용들 때문에 작년 하반기 7월 말 이후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 폭락 나오기 중순까지 2차 전지가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7월, 8월 이후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도 아주 그냥 폭등이 나와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어로 알파벳으로 쓰여 있어도 IRA 법안이 뭐다 이런 거는 대충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가 북미에서 전기차가 생산이 된 부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게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IRA가 이제 작년 7월에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7월 말부터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이제 5월 당시에 방한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미국 현지에다가 10조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불포함이 되는 굉장히 인제 좀 쇼크가 나왔었었죠. 현재 지금 중간 선거가 인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워낙 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굉장히 졸속하게 통과시켰다라는 굉장히 큰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은 중간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죠. IRA 법안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까지도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 선거를 이겼으니까.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때 이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3위까지를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기 이후부터 완성차 3위 같은 경우 공고히 하고 있겠죠. IRA 보조금 1,000만 원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이제 현대차가 뭐 완성차 3위 등극을 하는데 당연히 전기차가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된 요인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사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어마무시하게 잘 팔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바로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 고가 라인업들이 어마무시한 판매량이 나와주게 되면서 완성차 3위까지가 등극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성차에게 전기차 라인업은 업계, 그러니까 이 업종을 달리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밸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연기관이면은 끽해봐야 뭐 영업이익 5% 10% 내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10%,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선두권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 30%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동일한 매출에서 수익을 5배 10배 뽑아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밸류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기업 자체 주가의 영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차가 매출 같은 경우 사상 최고 실적들을 계속 갱신을 해 나가면서 요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도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게 이 지금 IRA 때문에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실제로 지금 판매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 현대차가 있죠.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아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내연기관을 뽑아내는 두 공장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조지아에다가 지금 짓고 있죠. 여기에 지금 준공을 아무리 빨리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중순, 2024년 중순까지는 보조금 적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초에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IRA에 대해서 수혜 기업이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 여기 부분에서 보조금 지급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7월 이후로 급락이 인제 나와줬겠죠. 지금 현재 IRA 법안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각국 비판에 의해서 점차 완화 흐름으로써 미국이 조금 반성을 하고 법안들을 인제 우방 국가들에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광물 조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리튬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원산지가 비FTA 국가여도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리튬이어도 FTA 국가 내에서 한국 내에서 후공정 재련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된 전기차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업용 리스 차량에 아니면은 렌트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을 1,000만 원 똑같이 해 주기로 결정이 지금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개인 리스로 편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1,000만 원 보조금이 지급이 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금 이제 뭐 내연기관 공장, 그러면서 전기차 신규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현대차 그룹을 따라서 배터리 기업까지 조지아주로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기분을 살려줘야 되겠죠. 입지를 단단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이 이제 미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서 민주당 소속이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를 압박을 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IRA 법안이 완화 흐름으로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다행인 상황이고, 이 IRA 법안의 3년 유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다가 10조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보조금 지급을 안 해주는 거는 양아치다. 너네가 중국이랑 다른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3년 유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미국 공장이 준공되기까지 3년 동안은 보조금 그대로 지급해 줘라.
이걸 지금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제 먹구름이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IRA 법안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일반 승용차 가격이 상한선이 55,000달러가 넘어가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7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보조금 적용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워낙 그냥 배짱으로 가격을 1년에도 한 30% 50%씩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모델 Y, 모델 S 같은 일반 전기차 승용차 모델들이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7만 달러 막 뭐 이렇게 돼 버리고 있겠죠.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부 뭐 롱레인지 모델들은 상한선을 넘길 수밖에 없겠지만 좀 인제 배터리 탑재가 낮아지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인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테슬라 쪽에서 점유율 극복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후발주자들과 점유율 격차가 점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초 인제 테슬라가 한 80-9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60%대까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나머지 인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까지 원래 미국 이 완성차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었던 완성차 3인방 얘네들이 지금 이제 점유율이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55,000달러 지금 이제 픽업 트럭, SUV, 밴 이런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8만 달러를 초과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정도가 되겠죠. 미국 내에서는 베스트셀러 탑3 모델이 전부 다 픽업 트럭이에요. 포드,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라고 하던가 뭐 스텔란티스 산하 인제 램 픽업 트럭이 미국의 베스트셀러 2위죠.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포드의 F 시리즈 인제 GM 뭐 그 GM 산하에 있는 쉐보레 쪽에 인제 뭐 콜로라도였나요? 뭐 아무튼 이 그 전기차 모델이 픽업 트럭의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100,000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포드 F150 라이트닝 작년 3차례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최저 가격 55,974달러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지금 현재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었던 이 보조금 지급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 특히나 이게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기본 승용차 차량들보다 보조금 지급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포드가 작년 상반기 IRA 법안 시행부터 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미국 전기차 2위로서 등극을 하게 되었다.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올해 세계 최대 2차 전지 업체 중국 CATL과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CATL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 내에 간다라고 하면은 뭐 정책적인 견제를 너무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같은 이제 북미 경제 공동 구역인 멕시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인제 굉장히 확률이 높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CATL과 광범위한 제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거래를 착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라인업에 LFP 배터리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 원가가 10%에서 20%까지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생산 원가가 그대로 절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CATL 멕시코 공장 2026년 40기가와트급 LFP 배터리 캐파를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ATL이 엄청난 질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제 CATL이 2019년도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캐파가 100기가와트시도 안 돼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뭐 당장 150 정도까지 가게 되면서 엄청난 캐파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ATL이 2조 4천억을 투자한 유럽 첫 공장이자 해외 첫 공장이겠죠. 독일에서 이제 해외 첫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제 생산이 된 배터리 벤츠와 BMW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요. 올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이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주 꿀을 발라줬단 말이에요. 인제 꿀이 끝났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이 인제
경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으로서 북미 이 공략은 지속하되 주력적인 인제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독일 공장의 생산 규모 12.5배 규모의 헝가리 공장에 10조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거의 뭐 어마무시한 돈으로 그냥 아주 유럽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는 작년 인제 1 월부터 10월 기준으로서 35.3%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압도적인 1 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3.8% 2 위로서 밀리고 있는데 당장 한 3년 전만 하다라고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 등이었어요. 근데 인제 그 3년 동안 중국 전기차 시장이 1 년에 2 배씩 폭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딸렸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2 월까지 합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비아디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인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3 위, 비아디가 2 위, 그리고 CATL이 압도적인 1 위 이렇게 인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제 LG, 삼성, SK 전부 다 캐파 합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세계 최초로 1 테라와트 시를 넘는 어마무시한 지금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25년까지 CATL 쪽의 성장이 20배 육박하게 폭풍 캐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 가지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 유럽의 인제 전체적인 시장이 다소 쪼금 성장이 정체된 것 아니냐라는 인제 평가가 나와 주고는 있는데 결국에 유럽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도 어마무시한 성장폭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6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CATL 쪽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CATL 같은 경우는 막강한 공급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 같은 경우도 지분 50%를 보유를 하고 나머지 이제 CATL의 관계사들과 함께 25, 25 해서 총 100%에서 배터리 중국 내에서 인제 배터리 합작 회사 작년 하반기 때 인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 7천억을 투자를 해서 CATL 지분을 이미 확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제 증자 참여를 해 가지고 한 1% 정도 지금 지분 확보를 시작을 했고요. 10대 대주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인제 혼다 같은 경우는 CATL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27조 8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계약 규모로서 배터리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인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합작 투자 규모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지금까지 터져 나온 배터리 규모보다도 차원을 달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혼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LG 엔솔과 합작 투자를 진행을 했죠, 미국 내 공장을. 그리고 중국으로는 CATL 배터리를 쓰는 투 트랙 전략으로서 진행을 하겠다 인제 발표를 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습니다. CATL 배터리 탑재를 어마무시하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CATL의 3 세대 셀2팩 배터리 셀2팩 같은 경우는 배터리 보호 장치인 모듈을 없앤 획기적인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세계 최초로 CATL이 2019년도 당시 때 적용을 성공을 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우리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도 이 셀투팩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셀투팩 기술을 지금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양산을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원계나 LFP 양극재 같은 경우는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3 세대 셀투팩 배터리에 삼원계도 들어갈 수 있고 LFP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삼원계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밀도가 LFP 배터리보다 60%가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 같은 경우는 CATL이 들어가기 좀 곤란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K-배터리 쪽과 협력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의 배터리로는 미국 쪽으로 인제 납품을 들어가고, 워낙 인제 LG나 SK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캐파가 조금 제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 들어가는 물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ATL로 확 갖다 적용을 해 버려 가지고 양적 지금 이제 지금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되면서 공급망 같은 경우도 미국과, 그러면서 유럽과 중국 쪽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프리미엄 세단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 모델, 고급 모델은 플래그십 모델에도 전부 다 지금 CATL의 배터리를 100%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이 지금 요즘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중국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벤츠 같은 경우도 CATL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둘 문제다, 그런 이제 거리감 같은 경우는 이제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늦어지고는 있지만,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 이제 제3 시장 같은 경우도 전동화 흐름으로써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제 중국 이후로서 경제 블록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인제 중동 시장과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성장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동화 흐름으로 나가게 되면서, 특히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밸류 체인들, 원자재 공급망을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금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사우디 쪽에서 인제 전기차 공장을 사우디 내에서 인제 짓게 되면서 2025 년까지 사우디 인제 수도의 자동차를 전부 다 20% 이상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인제 계획들을 발표를 하게 됐죠. 판매량 20%가 아니라 전체 자동차 중에 20%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엄청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연간 판매량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50% 이상 되는 수치로서 아마 예측이 될 겁니다. 기존에 팔려 있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비아디가 굉장히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당장 2년 전까지, 3년 전까지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업체인데, 최근 1-2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를 나타내게 되면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최근에 비아디가 동남아 태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한 달 만에 목표했었던 1만 대가 완판됐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전기차의 50%를 차지를 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인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판매가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룹 입장에서는 이 동남아와 중동을 사수해야 향후 인제 미래 먹거리가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인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이 됐죠. 왜 여기다가 전기차 공장을 지었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바로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의 세계 1위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돈을 인제 투자를 해 주게 되면서 사우디도 인제 자국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결국에는 하겠죠. 지금은 아직은 뭐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거론은 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현재 지금 사우디에서 생산을 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규모 보조금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석유국의 산유국의 수장격이다 보니까 거의 뭐 전동화가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우디 수도에도 전혀 전기차 인프라가 되어 있지를 않겠고요. 인제 초기 단계 때 전기차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전기차 구매를 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엄청나게 때려 주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점진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하라고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우디 내에서 만드는 그런 전기차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내연기관차 공장 설립 계획을 이번에 결정이 됐다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완성차의 전동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게 되면서 경차 전기차 수요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지금 경차 같은 경우는 차가 작고 수익성이 엄청 낮죠.
인제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경차 수익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위탁 생산 업체에게 다 던져 가지고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현재 이 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수익성이 낮은데 여기에다가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싸 싼 맛에 타는 경차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급락을 해 버린다. 그래서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서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CATL의 2차 전지 지배력, 그러니까 CATL의 LFP 배터리의 글로벌 2차 전지 지배력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제 당장 뭐 우리나라 배터리 그냥 1대1로 그냥 기술력으로 붙는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의 뭐 기술력에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현재 상황에 있어서 화재 문제라고 하던가 배터리 공급망 문제라고 하던가 이런 내용들에서 중국을 지금 현재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 완성차 업체가 너무 인제 많아지고 거의 뭐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탑재를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인제 CATL의 캐파가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올해 놓치시면은 안 되겠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혜택 미국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서 IRA 법안의 단기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장기적인 IRA 우려도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심하다. 이 IRA 우려 과도하다라는 증권가 평가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번에 인제 1월 달에 떴죠. 4분기 현재 예상치 대비를 해서 10% 이상 상회하라는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굉장히 3분기 때 킹 달러,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막 1,400원, 1,500원 이렇게 우려가 되다가 이게 지금 환율이 많이 낮아졌죠. 1,300원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아야 매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환율이 안정화가 됐는데도 4분기 때 예상치를 벗어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중동, 동남아 이런 이제 제3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 생산 기지로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 해당 시장에서 CATL과 생산 협력이 굉장히 진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1월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글로벌 4위권의 동방 생산 능력 보유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쪽에서 지금 인수가 확정이 되었죠. 롯데건설이 최대 주주 롯데케미칼에게 대여 자금으로서 5천억을 받았었는데 이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거의 뭐 넘어갈 뻔했습니다. 돈 빌려 가지고 일단 막아 놓고 나서 지금 인제 자금 숨통이 조금 뚫리다 보니까 조기 상환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인제 사태가 조금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인수 절차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현재 이제 일진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CATL과 비아디 고객사로서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 번째, 이노메틀입니다. 2차 전지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방사능 유출 때문에 일반 이제 검사 장비 대비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서 엑스레이 장비 쪽에서 기술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요. 현재 지금 비아디 쪽의 배터리 자회사에다가 검사 장비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유럽과 중국, 다른 인제 뭐 비아디나 CATL 말고 다른 인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노매트리에게 검사 장비 지금 현재 최첨단 검사 장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2차 전지 업체 공급망에 이미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CIS입니다. 전극 공정 장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에 SFA
장비 쪽으로 매각이 됐죠. 결국에 SFA가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자동화 쪽으로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굉장히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과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저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모회사가 된 SFA가 자동화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로봇,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장비 이 밸류 체인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 CIS가 전극 공정 쪽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동화 장비 쪽으로 나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CIS 쪽의 밸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이제 CATL에다가 전극 공정 장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전극 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출력, 2차 전지의 성능을 결정을 하는 전극을 입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비 라인업이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흘러가는 2차 전지 흐름들, 트렌드들을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 전장 사업 관련된 부품주들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급등 타이밍에서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 이제 이번 주 주말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공개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급등 타이밍 쪽에서 직접 제작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안 보신 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어떤 버튼을 눌러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플 설치하시면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가입하실 때 강승 대표가 여러분들 번호,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가입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개인정보죠. 뭐 광고 오는 거 아니냐, 문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번호 쓰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가입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당연히 가입도 100% 무료고요. 여기 이제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죠.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은 위쪽에 전기차, 수소차 총정리 구독자 3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내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무료로 받아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마 차트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예상 종목들, 급등 예상 종목들 지금 현재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주 종목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버튼, 급등 타이밍 강승규 대표 수고했다고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들만 꼭 좀 눌러주세요. 누르고 나가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